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사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11번부터 15번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 및 11번부터 들어갈게요. 노동조합 및 펜을 바꿔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우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게 모두 몇 개냐 이거잖아요. 이거 뭐 글씨가 갑자기 안 보여서 노안이 왔나? 자, 4개입니다. 4개 전부예요. 그럼 이거 다 옳다는 거죠. 우리 노조법 82조 제1항부터 82조 제2항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우리 법조문이네요. 그쵸? 이 법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볼게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어디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오케이. 필요한 조사 그리고 관계 당사자 신문을 하여야 한다. 누가? 노동위원회가. 그 다음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여기 보시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한 유형으로 요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3월 이내죠. 있은 날부터 그리고 계속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뭐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아이고 11번은 네 좋습니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제가 조금 코를 죄송하지만 훌쩍거려도 감기도 아직 다 안 났고 네, 좀 오래 가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마이크를 살짝 가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들어가나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마이크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다 들어가요, 소리가. 이런. 자, 마이크를 좀 바꿨거든요. 좀 소리가 좀 좋은 걸로. 여러분들 듣기 편하시게. 계속 노력하면서 좋은 음질 그리고 좋은 영상을 해설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 및 아이고 밀렸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또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겁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는 우리 노조법 81조 제1항 제4호 단서 법조문이죠. 그 다음에 2항이 얘가 옳지 않은 지문인데 볼게요.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이잖아요.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 금방 이렇게 외우시면 좋죠. 이렇게 금방 원조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려할 필요가 있죠.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2번과 관련된 거 우리 법조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노동조합의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목경 그리고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수기 그리고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 수기 금원 이래도 되고 금방 이래도 되죠. 목경, 수기, 금방 그리고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앞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안 본 지문들 봐야 되니까. 자, 2번은 그래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뭐예요? 구제명령을 바라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어떤 명령?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뭐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는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 판례잖아요. 지배 개입, 우리가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에 지배 개입, 그리고 우리가 2차 준비할 때 지배 개입과 관련된 판례가 쟁점이 있는 판례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건 아니다. 이거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중노위의 이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즉,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혀가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우리가 문제도 해결이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우리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자, 옳지 않은 건데 요거 단체 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노동위원회는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아, 근데 요 1번이 왜 틀렸을까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1번 지문과 관련된 법조문 보기 전에 우리 나머지 것도 우리가 보기 전에 요거 31조 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31조 단체협약의 작성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서명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날인도 해도 괜찮죠. 근데 서명하고 도장 안 찍었다. 그렇다고 잘못된 거 아니다. 서명만 하거나 도장만 찍어도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이게 2006년도에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을 했죠. 자, 그 다음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뭐가 좋아? 자, 그러면 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 1번 지문과 관련된 거죠. 누구예요?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부당한 건 아니네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여기에 부당 이란 단어는 없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누가? 행정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본문에서는 문제에서는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 지문에 보면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틀린 거죠.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틀린 거다. 네, 됐죠?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아시겠죠? 자, 2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노동조합 대표자는 누구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져요. 그래서 이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이 조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쟁점 중에 하나가 인준투표제에 관한 거죠. 인준투표제. 그리고 절차적인 노동조합 내부에서 절차적인 단체교섭 과정에 절차적인 어떤 제약을 두는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우리 판례 내용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2차 준비하실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5일 이내에 언제부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그 다음
4번 단체협약의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단체협약의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사용자라는 문구 때문에 요 4번 지문이 조금 퀘스천 마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조문을 보도록 할게요. 법조문은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해놨어요. 노조법 제34조 제1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느 일방이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일방에는 사용자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됐네요. 5번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꿔서. 노동위원회는 누구?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는 그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이런 숫자가 엄청나게 헷갈리잖아요. 네, 힘들더라도 여기 15일, 그 다음에 30일 힘드시더라도 꼭 외우셔야 되는 숫자들입니다. 그날부터 견해 제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도 클리어 해결이 됐죠. 자, 그러면 14번 가도록 할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법상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 교섭의 결과물로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 자, 5번이 잘못됐어요.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이 이제 우리 판례의 문구를 살짝 바꿔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어느 정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는 주장 책임이 없다. 이게 틀린 겁니다. 네, 딱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그쵸? 마지막에 흐름이 살짝 탁 꼬였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5번이 틀린 거예요. 우리 대법원 판례 2018년 판례인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다 맞는 거예요. 이것도 법조문이죠. 1번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신 조문이죠. 사용자가 이거는 이제 2번은 판례예요. 우리 판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누구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누구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우리가 이제 소수노조라고도 하죠.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률적이거나 그 다음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예를 들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는 와, 통 크다. 100평짜리, 그냥 평이라고 할게요. 제곱미터라고 하지 않고 그냥 100평짜리 노조 사무실 엄청나게 큰데, 그죠? 그런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00명이야. 100명. 네. 그러니까 100평짜리. 그런데 요 다른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30명이야. 그러면 100명일 때 100평이니까 30명이니까 30평짜리 줘야 되네. 꼭 이런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갈게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 성실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좋죠? 성실히 교섭해야 돼요. 그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법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라 단체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인데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4번이 뭐가 틀렸느냐? 살짝 올리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이 왜 틀렸을까? 볼게요. 교섭대표 노동조합, 우리 이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뭔지 알고 계시니까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지위 유지 기간이 있어요. 이게 만료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이게 틀렸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아이고야. 근데 이것만 뭘로 바꾸면 될까요? 이행이죠. 이행.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행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쉽다. 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옳지 못한 지문을 골라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볼게요. 1번. 이거는 법조문이죠. 우리 시행령 조문인가요? 오케이. 법령입니다.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으면 유효기간이 먼저 이르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때가 이제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요게 유효기간이면 유효기간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유효기간 이전 3개월이죠. 여기가 이제 3개월이다. 이 기간이 3개월. 그 유효기간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이때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 없이 엄청나게 유효기간 만료가 되기 한참 전에 이거 교섭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3개월이라는 어떤 기간의 제한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우리 2017년 판례인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유일하게 존재해요.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 교대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아시겠죠?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런 거 거쳤다. 형식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사실을 7일간 즉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되죠.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대통령령으로 살짝 바꿔놓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을 못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1년입니다. 1년.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더라. 이거 우리 노조법 시행령 규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5번까지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요일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를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말도 건강하고 그리고 유쾌하게 열정적으로 불꽃처럼 잘 버티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농사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